첫 번째 종목 들어와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이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93,800원.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 보유 비중 30% 갖고 계시네요. 네. 자, 대표님 힌트 수익률 1위를 기록하신 신학수 대표님이신데요. 이 종목 상담도 또 대응 전략까지 좀 자세히 좀 짚어주시죠.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메타버스 최고의 수혜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굉장히 급등한 종목인데 우리 시청자님이 너무 고점에서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까요? 네, 이 종목을 얼마 정도에 매수했다 그랬어요? 93,800원에 매수하셨고 올라올 때 매수를 했나 봐요. 비중이 30%입니다. 비중은 비중은 적정 부분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움직인 종목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의 수급력이 떨어지는 그런 여건이 가끔가다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자이언트 스텝 최근에 상장돼 있는 그런 여건이었었고요. 올라오는 부분에서 주가의 상승력을 매칭시켜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아까 그 앵커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메타버스 세상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크게 이슈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아요. 아직도 그 세계에 대한 부분은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 주가가 많이 올라온 부분에서 조정의 이 여파가 있는 그런 여건이었을 거고 아마도 93,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여건을 보고 투자를 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됩니다. 무릇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급등할 수 있는 이 여건에 주가가 상승한 그런 요소에 있다라고 한다면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그런 상황일 거고 아마도 30%의 비중을 10%, 10%, 10% 이렇게 나눠서 시간을 두고 투자를 했다면 오히려 평균 단가에 대한 부분은 훨씬 더 줄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 차트 잠깐 보여주시죠. 네. 최근에 움직인 그런 상황이고요. 주가는 급등한 그런 요건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조정 부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보통 보면은 움직이지 않았었던 4만 원대에서 지금 그 11만 원대까지 움직인 그런 상황이니까 거의 100% 이상 올라온 그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많이 그쵸? 급등을 했어요. 네, 100% 올라온 그 상황에 결과적으로는 조정에 대한 여건을 보여야 되는데 뭐 자이언트 스텝이 한간에 그 핵심 요소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그런 여건에 주가가 상승하는데 조정을 받는다라는 것은 사실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요 밑에 보시면은 거래량이 주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전 거래량의 고점과 다음 거래량의 그 다음 거래량에 대한 부분은 현격한 차이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고점 라인에서 윗꼬리를 달고 있는 그런 여건은 결국은 이 부분에서 차익 매도가 나오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셨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93,000원 부분에서 매수를 했을 때 적정 부분 목표가를 잡고 일부 정리해 주시는 것도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었었는데 그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현재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겠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움직이기 시작한 가격 대역인 이 4만 원에서 11만 원까지 움직였었던 부분에 100% 정도의 수익률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피보나치의 수요를 제공을 한다라고 한다면 한 30% 정도 적어도 30%에서 33% 안에 조정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의 가격 대역이 그 부분에 딱 접해져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듭니다. 여기에 그 차트가 보이시죠? 요 선이 20일 라인에 해당되는데요. 20일 라인에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현재의 가격 대역에서는 지지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거래량은 주가의 그림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현재 이 지수도 거래량이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뉴역거리고 횡보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도 거래량이 늘 수 있는 이 요건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거래량이 느는 부분을 보면서 추적을 한다면 아마도 95,000원과 105,000원 사이에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 그 부분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가격 대역에 이슈적 부분이 들어오고 거래량이 는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화두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까지 메타버스 시장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미래의 성장 산업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의 가격 대역에서는 좀 기다렸다가 95,000원, 10만 원 요 사이에
매도 타이밍을 1차로 한번 잡아보시고 그 부분에서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느는 그런 부분이 확인됐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을 추적해 나가면서 분할 매도에 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메타버스는 미래의 성장 사업이다라는 의견 주시면서 1차 목표가는 9만 5천 원에서 10만 원 사이, 거래량이 계속해서 좀 추가 상승해 준다면 계속해서 좀 분할 매도해 보시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한컴 MDS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24,7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66% 갖고 계시네요. 자,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그리고 이 한컴 MDS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상승을 했죠.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사업 가시화로 좀 성장성이 부각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의 또 뉴스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우리 시청자님 지금 매수하신 단가를 보면 손실 구간이십니다. 어떻게 좀 대응 전략을 도와드려야 될까요? 네, 24,700원에 66%. 야, 퍼센테이지가 훨씬 더 좀 많은 그런 그쵸.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이 여건에 그 매수를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아마도 24,700원에 상승하는 그 부분에서 따라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최근에 메타버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더 좀 그 각광을 받고 있었던 맞아요. 부분이 맞아요. 그리고 시장의 화두로 작용했었던 부분이 굉장히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추적에 대한 부분은 잘하신 거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현재의 상황에서는 약간 좀 그 흩어지는 부분들, 좀 물량이 나오는 출회되는 그 여건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중장기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중장기 투자할 수 있는 부분에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은 시장의 여건하고 부합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직은 모든 종목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좋은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들, 성장력이 있는 종목들도 현재의 시장에서는 약간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뭔가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듭니다. 최근에 외국인의 매도와 기관의 매도도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한컴 MDS의 차트를 보면 독특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주가에 대한 그 흐름을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빨간색 선이 20일 라인인데요. 제가 방금 좀 두껍게 지금 칠을 해놨습니다. 이 라인에서 움직이는 상황이 딱 돌파를 하고 갭을 만들어서 움직여줬거든요. 그래서 갭을 만들어 움직인 상황에서 조정을 했고 조정하는 이 부분에서 결국은 갭에 대한 지지 라인으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좀 올라왔고 올라오는 부분에서 역시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약간 좀 뒤적거리고 뒤처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주가에 대한 상승의 거래량이 적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급락을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팔고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적었었던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쪽에서는 많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마지노선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갭에 대한 부분에서 가격 대역을 보면은 21,000원, 21,500원 요 사이가 아마 지지 라인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은 22,800원이기 때문에 가격적 부분에서는 그 가격에 근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팔아서 대차 다른 종목으로 넘어간다. 물론 이제 대한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능성이 굉장히 그러니까 교체 매매할 가능성 이 부분 봐야 되는 그런 여건이지만 MDS 한컴 MDS를 66%까지 살 정도면 이 회사에 대한 믿음과 이 회사에 대한 근거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그 모르는 종목을 50% 이상 사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미래에 대한 비전을 봤을 거고 미래에 대한 비전에 의해서 한컴 MDS를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대역을 한번 정해 드릴게요. 네. 일단은 가격 대역 자체적에서는요. 21,500원 부분에 강한 지지 라인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현재의 라인에서 주가에 대한 등락에 의해서 아마 아랫골이나 아니면 가격적 부분에 등락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거래량이 내려오면 주가가 내려오면서 거래량이 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차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반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갭이라는 이 부분이 강한 지지 라인을 형성해 줄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여건은 추가적으로 내리진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여건에서 25,000원, 27,000원 요 가격 대역이 아마도 이
이 한컴 MDS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팔고 싶어지는 그런 가격 대역으로 판단이 들어요. 그렇죠. 가격 대역이 팔고 싶어지는 그 판단이 든다라고 한다면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서두에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자이언트 스텝 얘기할 때 메타버스 관련되어 있는 업종이나 종목들은 향후에 성장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온라인 쪽으로 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저는 이제 증권사 출신이었었기 때문에 보면 증권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지금 후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후배들 이렇게 보면은 메타버스 관련돼 있는 부분에 아바타를 만들어서 회의에 참석을 하고 뭐 이런 쪽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시장에 확산되는 부분은 굉장히 클 수 있는 그런 여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컴 MDS 66%니까 물량을 줄일 수 있는 타이밍을 찾아야 되는 거고 이 물량을 한 종목에 66%는 좀 낮은 부분이 있어요. 저는 20%에서 30%도 많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요, 반 정도 줄이는 부분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5,000원에서 27,000원, 한 26,000원 오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반 팔고 나머지를 29,000원, 30,000원까지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현명하고 흔들리지 않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명쾌하게 또 상담을 도와주셨습니다. 21,000원, 22,500원 선 지지라인 확인하시면서요. 25,000원에서 27,000원 선 사이에 들어온다면 반 정도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차익 실현해 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나머지 반 정도의 보유 물량을 3만 원 선까지 끌고 가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볼게요. LG 이노텍이 들어와 있네요. 매수가는 24만 3천 원이고요. 보유 비중 24% 갖고 계십니다. 자, LG 이노텍도 굉장히 최근에도 잘 상승을 해줬던 종목인데 문제는 우리 시청자님이 좀 고점에서 매수하신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고민이 되는 거겠죠. 네.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글쎄요, LG 이노텍 뭐 걱정할 거 없지 않을까라고. 너무 세게 얘기하는 건가요? 좋습니다. 네. 24만 3천 원에 24% 4%, 정도면 비중은 그래도 적정 부분을 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24만 3천 원이 고점 부분에서 이제 매수를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아마 문자 상담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걱정할 주식을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LG그룹은 지난 29일인가요? 이때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완벽하게 철수를 했습니다. LG전자에서 스마트폰 사업을 딱 철수를 하면서 LG그룹의 재편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중에 핵심이 LG 이노텍으로 들어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업 부분이 있는 그런 상황이겠지만은요. 결국은 LG그룹에서 LG 이노텍이 LG전자가 하는 전장 사업에 대한 핵심적 요소인 자율주행 쪽을 담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 특히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애플사와의 이 밀접한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쵸. 카메라 모듈에 대한 그 부품에 대한 수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데요. LG전자가 삼성전자가 아닌 애플사의 애플폰을 LG 매장에서 판다라는 그런 공시를 했었던 보도가 나왔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밀월 관계에서 애플사는 뭔가 더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나타나지 않은 부분의 성장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LG이노텍 3D 센싱 모듈 같은 경우에는요. 결국은 자율주행의 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라이다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다이오드를 만들어내는 그런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훨씬 더 크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애널리스트가 올해의 그 10조 매출과 1조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분기의 실적도 아주 잘 나온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현재의 가격 24만 원 대역에 24만 3천 원 대역에 샀다라고 하더라도 주가에 대한 부분이 약간 좀 내려와서 걱정이 되는 그런 여건이지 추가 상승력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제 차트를 잠깐 보여주시면은요. 가격에 대한 부분에서는 21선 라인에 약간 좀 이탈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이탈을 해놓은 그 상황에서도 음봉, 양봉, 여기 보면은 음봉, 양봉, 음봉 이렇게
그려가면서 아래 꼬리를 지금 담고 있어요. 결국은 저점 라인, 그러니까 박스권 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요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요 라인에 들어오면 누군가가 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랬고 고점 라인은 24만 원에 형성되어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24만 원에 형성되어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 부분에서 추격해서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졌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현재의 가격은 전 충분하게 24만 원 이외에 이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주가의 그 그림자, 거래량도 늘고 있는 그런 여건이고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과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 겸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한번 재설정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흔들리는 것보다는 어느 가격 대역에 이 목표가를 설정하는 게 좋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가격이 거의 고점이에요.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24만 원에 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최소한 10%에서 15%의 그 부가적 메리트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애널리스트의 목표가들 보면은 26만 원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딱 10% 정도의. 그렇죠. 네. 네. 저도 26만 원 충분하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26만 원으로 올라온 이 부분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성장력에 대한 이슈적 요소가 다시 또 부각이 돼야 되는 거고 LG그룹 자체적인 부분에서 또 부합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져야 돼요. 거래량이 느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겠죠. 그렇다면 일단은 26만 원까지 끌고 가면서 그 이후에 수익을 챙겨낼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한 판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주가가 약간 밀려서 걱정이 돼서 그런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성장성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종목의 성장성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26만 원 선까지는 보유를 해보시고 그 후에 좀 차익 실현해 보실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좀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이네요. 아모레퍼시픽이 들어와 있습니다. 28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보유 비중 20% 갖고 계십니다. 자, 이 종목도 굉장히 크게 지금 손실 구간이신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2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다라면서 이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면세점 성장성도 낮고 그래서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은데 자, 이 종목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그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의 또 대장주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이 종목을 지금 종목 상담으로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사실은 이 아모레퍼시픽이 잘 올라왔다가 꺾이기 시작해서 그래요. 작년까지만 해도 진짜 이 부각될 수 있는 이슈에 대한 부분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온다라고까지 얘기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 오는 부분에서 진짜 올까 말까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었던 그런 여건이었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잡혀가고 있었던 것도 맞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썼지만은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빨갛게 립스틱을 바를 수 있는 이 날을 기다리면서 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갑자기 델타 변이라는 부분이 들어온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통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규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힘든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힘들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중국의 온라인으로 움직이는 매매에 그러니까 상품에 대한 구매 이런 쪽에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구매가 조금씩 늘어난다라는 그런 얘기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아모레퍼시픽은 굉장히 견조하게 움직였었던 부분에서 약간 이 실망 부분이 작용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시장 여건과 현재의 시장에 부합되지 않는 요소에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안 간다는 건 아니죠. 지금 현재에 부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에 대한 부분에 관심도가 뒤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 관심도에서 매수할 수 있는 여력과 또 그러니까 매도를 하려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조급해질 수 있는 여건이 합쳐져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현재의 주가가 좀 더 안 좋은 그런 부분으로 판단은 듭니다. 그리고 최근 주가도 좀 많이 내려왔잖아요. 내려온 부분에 또 올라온 여건의 신용 부분도 분명히 봐야 되는데요. 신용에 대한 리스크도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듭니다. 일단 28만 원에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제 차트 잠깐 보여주시면은요. 비중은 뭐 20% 정도는 나쁘지 않는데요. 28만 원의 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8만 원의 자리. 그렇죠?
요게 28만 원의 자리인데 현재의 상황에서는 고점에 대한 부분과 여기에서 급격하게 내리는 그런 여건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제 판단으로 본다면 올라올 수 있는 이 어깨적 부분의 28만 원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해서 21선을 뚫고 넘어가는 어깨적 부분의 이 28만 원 요 둘 중 한 곳에서 매수를 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올라오는 추세에서 샀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와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중국의 중국과에 관련돼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뭐 여행객의 감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계속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여건이었었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이 왼쪽에서 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후에 주가에 대한 부분이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으로 판단은 듭니다. 28만 원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 손절하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손실 구간이 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물을 탄다? 산다라는 것도 너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은 약간의 시간을 주시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회사 자체적인 부분에서는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고 시장 여건과 지금 코로나19 하에 있는 분위기에 약간 좀 취해 있다라고 보시면 맞아요. 그래서 반등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24만 원 부분의 이 반등 요 여건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더 내렸다가 반등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V자 반등에 대한 여건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24만 원 정도까지는 기다려 보시고요. 아직까지 28만 원 가기가 힘들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24만 원에 거래량이 약간 붙는다라고 한다면 2차적으로 봐야 될 가격 대역이 26만 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음봉이 크게 걸려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26만 원 대역에 움직이는 이 눌림 현상이 굉장히 클 수 있어요. 그래서 24만 원과 26만 원 요 안에 1차적으로 물량을 줄일 수 있는 공간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이후에 조정을 받으면은 추가적으로 정리한 부분에서 매수를 하는 게 유리할 거고 만약에 정리 24만 원, 25만 원, 26만 원 요 안에 뭐 결과적으로는 제일 잘 매매했다. 26만 원에 제일 매매했는데 추가적으로 주가가 더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나머지를 끌고 가서 손실에 대한 부분을 줄여서 팔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이 아모레퍼시픽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시장에 부합되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현금을 보유하면서 차후에 매수할 수 있는 여건을 찾는 게 훨씬 더 현명하거든요. 물론 이제 종목에 대한 교체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는 상황이고 다만 지금 가격 대역에서는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건드리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최소한 24만 원 그다음에 반등할 수 있는 2차 가격 대역인 26만 원 요 부분까지는 한번 지켜보자. 시간을 좀 더 주고 보자. 시간을 주는데요. 최근에 이제 가을철로 접어들면서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접종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물론 이제 각각의 이 국가들에서도 접종을 더 하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부스터샷까지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마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극복의 대상인데 극복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은 듭니다. 요 여건에서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내심 그 생각은 해봅니다. 최근에 북한과 한국의 이 관계, 통신선의 연결 이런 것도 있고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이런 부분도 지금 접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에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동안 미뤄왔었던 중국의 이 한국의 입장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굉장히 큰 친구 중에 하나일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보다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시진핑의 한국 방문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기대감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 개선되려는 노력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 부분에 네. 주가가 많이 내려 있는 부분에서 함부로 팔기는 약간 좀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할 때 팔자. 반등하는 가격에 1차는 24만 원, 2차는 26만 원. 그 안쪽에 들어오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간을 좀 두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한미사이언스요. 한미사이언스 매수가 보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0%에 83,000원이면 지금 예. 시청자님 좀 손실 구간이시네요. 예. 네,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은데요. 언제쯤 매수를 하신 건가요? 지금 한 달 좀 안 된 것 한 같은데요. 달 정도? 한 고점 찍을 때 내려올 때 지금
조금 매수했거든요. 네. 혹시 매수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mRNA 그것 때문에 WHO 그것 때문에 매수를 했어요. 네. 좀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과 네. 함께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자세하게 한번 도와드려 볼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우리 첫 번째 시청자님, 산미사이언스 네. 매수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유 비중 30%고요. 손실 구간이신데요. 그런데 또 뉴스를 좀 살펴보면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좀 증가를 잘 했다라는 나왔어요. 긍정적인 뉴스가 있습니다. 이 종목 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그 시청자분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mRNA에 관련되어 있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네. 그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온 그런 여건이었었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여건의 그 소식에 대한 부분에 결말을 아직 찍어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하락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좀 그 공교로운데요. 저는 이 생각도 많이 합니다.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 충분하게 그 능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최근에 움직임 부분에서도 기관들의 움직임이 좀 크게 들어온 것은 맞아요. 다만 이제 주가에 대한 여건이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런 상황이고 실적적 측면에서 최근에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밀리는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공의 한미사이언스뿐만이 아니라 진짜 대장주의 삼성전자도 실적이 잘 나왔지만 밀리는 그런 여건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시장 여건에서 그 시가총액이 크고 대형주다라고 생각하는 쪽에 거래량이 덜 붙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그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 선별돼서 움직이는 상황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거죠. 종목에 대한 선별보다는 시장 전체적인 흐름에 의해서 한미사이언스가 밀린 것으로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부분에서는 뭐 83,000원이 아니라 다시 9만 원 그 이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현재 71,700원까지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렵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끔 만들어 주는데요. 그거를 이렇게 풀면 돼요. 지금 제가 이 방송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거래량이요. 전체 시장에 대한 거래량이 7억 주를 못 넘어요. 6억 주 대역이에요. 그리고 거래 대금이 11조 원이에요. 한창 때 어느 정도였냐면 20억 주가 넘었었고 40조 원이라는 부분까지 움직였었던 그런 상황으로 판단한다면 지금은 거의 거래량이 반의 반토막 난국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고점에 따지면. 결국은 반 정도의 움직임이다라고 생각하는 쪽에서 쳐다봤을 때에는 시장적 부분에 약간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단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주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올라올 때에 좀 추격 매수를 하거나 그 여건에서 기대감에 의해서 매수한 부분이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즉 한미사이언스의 실적적 부분, 회사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심리적 여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격 대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헷갈리고 흔들리시는 거겠죠. 제 차트 잠깐 보여주시면은요. 한미사이언스가 고점을 찍고 좀 밀려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20일 라인을 깨는 요 가격 대역에 탁 팔았으면은 그래도 가격적 부분에서는 약간 이 손절 라인을 잡을 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항상 보면은 이 차트가 전부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준선을 잡고 움직이는 차트는 하나씩은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가 흐름에 대한 손절 라인, 손절에 대한 부분들 그 여건을 찾을 때에는 21선 라인에 대한 부분에 접하는 요소들 이쪽을 많이 보는데요. 아마도 가격적 부분에서는 81,000원 82,000원 요 사이가 20일 라인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을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사실 팔려고 하더라도 음봉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어서 주가가 쭉 내리는 그런 부분에서는 못 팔을 가능성이 높고 좀 기다려보자. 기대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역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이 늘지 않고 있어요. 거래량이 늘지 않는 그런 여건에서는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좀 덜했어요. 자, 여기에 횡보할 수 있는 이 여건에서의 거래량을 움직이지 않았었는데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가 올라온 부분이죠. 이슈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들어온 것이라고 판단하거든요. 아직은 그 이슈가 있지만 이슈가 통용되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요 여건을 잠깐 볼게요. 여기 파란색 선은 기관의 매수 선입니다. 네. 기관의 매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고점 부분에 있는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현재의 가격 대역들에서 기관이 매수한 부분을 반대급부적으로 평가를 할 때 싸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반등할 가능성이 높겠죠. 최소한 저는 8만 원에서 8만 5천 원 사이에 반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들고 아직은 기관들이 잡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 타지는 훨씬 더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다만 현재의 가격 대역에서 만약에 월요일 날 이 그 한미사이언스가 또 내린다 그러면 더 흔들릴 수 있어요. 네. 흔들리는 이 여건에 거래량이 느는 부분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견뎌낼 수 있는 상황이 견뎌낼 수 있는 이 여건이 이제 종목 상담을 하신 이 투자자님 마음에 딱 잡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심리적 컨트롤,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는 그런 여건인데요. 최근 시장이 심리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 부분만 좀 주의하셔서 투자를 하면 충분하게 8만 원에서 8만 5천 원 이 사이에 빠져나올 수 있어요. 오히려 그때의 시장 여건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한다면 목표가는 뭐 9만 원 이상 9만 5천 원까지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알겠습니다. 자, 8만 원에서 8만 5천 원 사이에 진입을 한다면 좀 매도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9만 원까지도 어쨌든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도 연결되어 있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대덕전자요. 대덕전자 매수가 보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6,000원에 80%예요. 80%요. 비중이 굉장히 높으시네요. 우리 시청자님 네네. 그럼 언제 매수를 하신 건가요? 최근인가요? 이게 6월 말부터 7월 달까지 조금씩 매수한 것이 그렇게 되네요, 지금. 아, 조금씩 계속 매수하셔서 비중도 조금씩 늘어나셨네요. 매수했어요. 예. 네, 우리 시청자님 혹시 특별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거 뭐 좀 괜찮을 것 같고 뭐 방송에서도 그렇고 전부들 그 좀 앞으로 유망하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또 그 판단을 해보니까 쭉 계속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괜찮을 거다 싶어가지고 샀는데 네, 엊그저께도 뭐 16,950원인가 그때까지 갔더니 네. 그들이 뚝뚝뚝 떨어져가지고서 16,650원까지도 한번 갔었어요. 네. 그러더니 그들이 다 이틀 뒤에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됐는데 그렇죠.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궁금해가지고 네. 한번 여쭤보려고 이렇게 상담 신청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담 신청 잘해주셨고요. 대표님과 함께 자세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대덕전자, 그래도 다행인 건 비중이 크긴 하지만 매수가 네.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네. 뉴스를 좀 보면 3분기부터 본격적인 수익 창출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뉴스도 있는데요. 대표님 보시기에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까요? 일단은 비중이 너무 크니까 네. 사실은 상담할 때에도 그런 부분은 있어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상담을 해야 되는데 네. 만약에 그 비중이 큰 부분에서 더 올라간다 그랬는데 안 가면은 비중에 대한 여건에서 굉장히 더 지루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아마 좀 올라오면은 나누어서 이렇게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16,000원이기 때문에요. 뭐 매수 가격은 15,600원하고 큰 차이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주가가 안 움직여서 그래요. 주가가 횡보한 그런 상황이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6월달, 7월달 이때 계속적으로 매매를 한 가격 대역이고 사다 보니까 또 80%가 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차트 잠깐 보여주시면은요. 사실 이 PCB 업체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뭐 그 대덕전자하고 연결고리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뭐 파트론도 있고 여러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관련돼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PCB 관련돼 있는 여건들, IT에 관련돼 있는 요소들이 좀 더 부각이 되면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인적 분할돼서 나온 그런 회사기 때문에 가격 대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그 견조하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수급에 대한 여건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관들도 꾸준하게 매입하는 것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최근 기관들이 약간 좀 파는 거지. 근데 최근 기관들이 약간 판다라고 해서 이전에 있었던 부분을 다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 여건으로 보시면 되고요. 가격 대역은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여기에서 본다면 그 매물선에 대한 부분에서 이 가격 대역 아마 그 상담하신 그
시청자분이 얘기하신 이 가격 대역이 제일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제일 진한 녹색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현재 가격 대역에서는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은 내가 이 그 대덕전자를 얼마까지 끌고 갈 것인가라는 확신감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신감을 좀 실어주기 위해서는 주가가 밀리는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추가적으로 밀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의 가격 대역이 전체적으로 이 대덕전자의 수급적 부분의 가격 대역이다라고 보시면 딱 맞아요. 이왕 내릴 거였으면 더 내렸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겠죠. 그렇다면 가격 대역에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여기 17,000원, 18,000원 이렇게 보이는데요. 17,900원이 4월 달에 최고점을 찍은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듭니다. 저는 요 17,900원까지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은 듭니다. 그래서 제가 두렵다라고 얘기한 게 그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에서 80%의 비중을 갖고 있는데 안 가면은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한번 드릴게요. 1차적으로 보면은 요 안에 매물 대역이 잡혀 있는 가격 대역이 16,800원, 17,000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현재의 가격 에서 1차적으로 반등을 했을 때의 적정 부분 정리를 해서 적어도 3분의 1 정도 정리를 해서 그 나머지 끌고 가서 수익을 챙겨내시고요. 그 다음에 18,000원 부분 있죠. 요 가격 대역, 이 가격 대역에서 또 2차적으로 두 번째. 그러니까 3분할을 한다면 30% 이런 식으로 지금 띄어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0%를 끌고 2만 원 이상까지 추적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러면 언제 움직일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가격 대역에서 이슈적 부분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IT나 IT 쪽에 전반적으로 수급이 쏠려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시청자분은 뭘 봐야 되냐면 가격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 가격보다는 이 밑에 있는 거래량에 좀 초점을 두시고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이 여건이 만들어질 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요소들은 현재가 판을 보면 이 그 거래원들 움직이는 이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일자별로 보면은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지금 50만 주 대역 요 안에 움직인 상황이기 때문에 크진 않아요. 거래가 실리면서 주가가 올라올 때에는 100만 주, 200만 주 이런 식으로 최소한 100만 주 대역으로 들어오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만약에 대덕전자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이 여건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현재의 거래량이 오전장에 적어도 40만 주에서 50만 주가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미리 예견할 수 있잖아요. 40만 주, 50만 주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면 온장을 튀어서 한 100만 주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지금이 시작이야. 지금이 시작인 이 여건이라면 좀 기다려서 신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1차적으로는 17,000원, 2차적으로는 19,000원에서 2만 원 요 사이, 그리고 나머지 2만 원 이상으로 끌고 가보자라고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아마 주식 투자에서는요, 그냥 의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내가 투자하는 부분에 전략적 부분을 세워서 나눠서 트레이딩하는 거, 그리고 나눠서 매매하는 거, 나눠서 분할 매도를 하는 거, 이런 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수익보다는 우리가 쌓아가는 전략적 부분을 택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해보시면서 좀 대응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 17,000원, 2차는 19,000원에서 2만 원 선, 3차는 2만 원 이상으로 짚어주시면서 각 목표가에서 분할 매도해 보시는 전략으로 짚어주셨습니다. 대표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한 종목만 빠르게 만나볼게요. 카카오 게임즈가 들어와 있고요. 96,6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 제일 핫한 그런 부분이에요. 오딘. 저도 TV로 보면은요, 저게 뭐지? 굉장히 많이 선전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한 건 했죠, 카카오 게임즈가. 근데 카카오 그룹이 굉장히 변신이 아주 자유로운 그런 그 플랫폼 기업입니다. 여기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의 그 선두로 등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지만 89,000원 그 이상으로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99,6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좀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상황일 거고, 최근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 거의 일주일 이상을
그 밀려서 내려온 그런 부분이 네. 있어요. 그 금요일 날 장에서도 굉장히 그 주가가 밀리면서 끝난 그런 상황도 있죠. 제 차트를 잠깐 보이시면은요.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한 이후에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네. 움직이지 못하겠다가 드디어 이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거래량이 탁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거래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자, 여기에 지지 라인으로 형성되는 것들 분명히 봐야 되거든요. 이 선이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20일 라인이 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진행되는 이 속도로 본다면 가격적 부분은 88,000원까지의 깔지 부분까지는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88,000원까지는 견뎌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0만 원 부분에 아마 도착할 때는 거래량이라는 이 거래량 요건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일 겁니다. 저는 10만 원보다도 전 고점을 돌파하는 한 11만 원, 12만 원까지 비중도 10%잖아요. 네. 그러면은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 홀딩해 주셔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을 해봅니다.